확장이라는 걸 할 건데, 우리가 a의 m제곱에서 m을 지수, 밑에 있는 a를 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워낙 지수는 기본적으로 모에서 자연수였고요. 지수가 자연수일 때 밑은 모든 실수가 들어갈 수 있어. 거듭제곱 형태에서. 자, 확장이라고 그랬어. 지수를 확장시킨다. 자연수에서 뭘로 확장을 시킬 거냐면 정수로 확장을 시킬 거야, 얘들아. 정수. 그 전까지는 거듭제곱의 지수에 뭐만 들어갔냐면 자연수만 들어갔다면, 이제는 지수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정수가 들어갈 거야. 그럼 정수 들어가면 딱 달라지는 건 두 가지지. 영과 음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a의 0제곱을 하면 얼마가 되고 1이 되는 거고요.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하면 이게 뭐가 된다? a분의 1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선은 그럼 a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돼 있어. 그럼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3제곱의 전체에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 지수에 음수가 있다면 마지막에 뭘 시켜준다? 역수 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결국은 a의 세제곱분의 1이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얘들아.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란 애는 결국은 a의 5제곱분의 a의 제곱이 되고 약분해버리면 a의 세제곱분의 1이 된다고. 맞아요? 그 의미를 그냥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지수법칙 써서 2에서 5 빼고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는 거고, 지수에 마이너스 1이 있다면 마지막에 뭐 해준다? 역수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지수가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이 됐어. 그렇다면 반대로 밑은 뭐가 돼야 돼? 제한을 받아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제한을 받겠다? 확장이 됐으면 제한을 받아야 돼. 역수 중에 가능하지 못한 거, 역수가 없는 수는 0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밑은, 즉 a는 0이 아닌 뭐가 돼야 된다?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 라는 의미야, 얘들아. 그럼 이제 정수에서 무슨 수로 확장을 한다? 그렇지, 유리수라는 걸로 확장을 하는 거야. 유리수로 확장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밑의 조건도 제한이 될 거야. 자, 유리수로 확장이 될 때 우리가 약속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야. a의 n분의 1제곱을 우리는 n제곱근 a라고 쓰는 거야. 만약에 a의 n분의 m제곱이라고 한다면 이 형태는 a의 n분의 1의 전체에 뭐라고 쓸 수 있어? m이라고 쓸 수도 있지, 그치? 그럼 a의 n분의 1제곱을 우리는 n제곱근 a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왜? 예를 들어서 2의 3분의 1제곱이라는 수는 만약에 여기다가 세제곱을 했어? 그럼 2의 3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뭐가 돼버려? 2가 되는 수지, 그치? 우리가 3제곱근 2라는 수는 무슨 수냐면, 얘를 몇 번 곱하면 3번 곱하면 2가 된다라는 2의 세제곱근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위에서처럼 이 형태는 m이 될 거고, 혹은 이것도 가능하겠죠. a의 m의 전체의 n분의 1제곱이라고 해서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도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번에 지수단원에서 너네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듭 제곱근을 거듭 제곱으로 바꿀 줄 알면 문제 푸는 건 쉽다고.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문제 푸는 게 어려운 거야. 자, 그 다음에 확장이 됐잖아. 유리수로 확장이 됐어. 그렇다면 밑은 어떻게 돼야 돼? 제한이 돼야 되겠지. 밑은 제한이 돼야겠지. 유리수가 됐어. 그럼 밑은 뭘로 제한이 돼야 되냐면 a가 0보다 이거인 모든 실수로 제한이 돼야 돼. 자, 이유. 왜 그럴까?
왜 양수여야 되는지를 볼게. 즉 지수의 유리수, 즉 분수 형태의 지수가 존재하려면 밑이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 그러는데, 선생님이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밑이 음수이고 지수가 3이라고 되어 있어. 자, 밑이 음수인데도 만약에 지수에 분수 거듭 제곱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마이너스 2의 2분의 6제곱. 맞아요.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마이너스 2의 6제곱에 전체의 2분의 1제곱이라고 표현 가능하다고. 그럼 이 값은 다시 뭐가 돼버려? 2의 6승의 전체의 2분의 1제곱. 다시 합쳐주면 뭐가 돼버려? 2의 2분의 6제곱이니까 2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된다고. 그럼 결국 마이너스 8이라는 수가 뭐가 돼버렸어? 8이라는 양의 수, 즉 음의 수가 양의 수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디부터가 잘못된 거야? 바로 이 경우지. 밑이 음수일 때 분수 형태의 지수를 갖다 넣는다면 양수가 음수가 양수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모순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밑은 항상 0보다 큰 모든 실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유리수에서는 어떤 값으로 확장을 하느냐? 유리수에서는 자, 실수로 확장할 때는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밑이 양수일 때는 지수에는 이젠 어떠한 수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잘 봐. 2의 세제곱이 8이었어. 좌변과 우변이 같잖아. 그치? 만약에 등호로 좌변과 우변이 같다면 좌변과 우변을 똑같은 자연수 거듭 제곱을 해줘도 같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줘도 된다. 양수야? 분수 거듭 제곱을 해줘도 변함이 없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거듭 제곱 근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 지수의 확장한 이 바탕으로 한번 거듭 제곱 근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 자, 거듭 제곱 근의 성질로 한번 들어가 보면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야. 뭐가 가능하다? A가 양수고 B가 양수다 보니까 얘네들을 전부 거듭 제곱 근이지만 뭘로 표현 가능하다? 거듭 제곱 근으로 표현 가능한 거야. 거듭 제곱 근. 거듭 제곱 근을 거듭 제곱의 형태로 변환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자, 먼저 보면은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결론만 얘기하자면 n제곱근 A 곱하기 B라고 표현이 가능해, 얘들아. n제곱근 A 곱하기 B.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바로 이런 형태지. n제곱근 A라는 거를 거듭 제곱으로 바꿔보면 A의 n분의 1제곱과 B의 n분의 1제곱 형태가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A, B의 전체의 n분의 1제곱이라고 표현 가능하고 이 결과를 n제곱근 A, B라고 표현 가능하다는 거야. 자, 2번 같은 경우도 원래 거듭 제곱근의 성질은 같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형태고, 이 이유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B의 n분의 1제곱 분의 A의 n분의 1제곱은 B분의 A의 전체 n분의 1제곱과 같을 때고, 이 거듭 제곱을 거듭 제곱 근으로 바꾸면 n제곱근 B분의 A라고 표현 가능한 거야. 이해 갑니까? 자, 다음 문제도 얘 형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대. 그 이유는 A의 n분의 1의 전체 n제곱 혹은 A의 m의 n분의 1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겠지. 지수 법칙에 의해서 m과 n분의 1이 자리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이제 다시 한번 거듭 제곱을 거듭 제곱근으로 바꿔주는 형식으로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이 형태는 어떻게 돼 있다? 결론은
m 곱하기 n의 제곱근. 이유는 안에서부터 바꿔줄게. a의 n분의 1제곱이 바로 n제곱근 a였어. 그 전체에 뭐가 되어 있는 거야? 또 n분의 1제곱. 그러면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 n분의 1과 n분의 1을 곱해주는 거니까 결국 m 곱하기 n분의 1제곱이 되겠지. 그럼 성질에 의해서 거듭 제곱근으로 바꾸는 거야. m 곱하기 n 제곱근 a라고 표현 가능한 거야. 마지막 있는 형태. 바깥에 있는 p와 안에 있는 p가 약분이 돼서 결과적으로 n 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표현 가능한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표현한다? a의 np제곱의 np분의 1제곱이 될 거고 a의 np 곱하기 np분의 1 얘는 없어질 테고 결국 a는 n분의 m제곱 이 형태가 된다는 얘기지. 얘를 다시 한번 바꿔주면 n 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냥 거듭 제곱근의 성질로 외우는 것보다 지수의 확장을 이용해서 거듭 제곱근을 결국 뭘로 바꾼다? 거듭 제곱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한결 외우기가 쉽다란 얘기야. 이해 갑니까?